네, 노동절 이후로 문을 연 뉴욕 증시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 또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지금 투매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스닥 시장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뉴욕 증시 흐름과 국내 증시 흐름을 같이 봐야 할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의 신종호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고 일어나며 올랐던 뉴욕 증시인데 지금 3거래일 만에 나스닥 지수가 10%가량 빠졌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시장 급락의 배경을 뭐라고 먼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항상 이제 뭐 네. 빠질 때마다 그 근거나 원인들이 이제 찾게 마련이긴 하지만 최근에 올랐던 시장에 대한 되돌림이지 않겠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오르만한 이슈들이 아닌데 이렇게 오를까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뭐 우선 어저께 나왔던 뉴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시장을 크게 이제 조정을 이끌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S&P까지 이제 편입이 실패되는 악재가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또 9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면 중미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잠재되어 있었지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화이라든지 SMIC 같은 기업들을 또 블랙리스트에 또 올리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의도들이 좀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또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제 석유 판매 가격을 좀 인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극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가격 지표들이 좀 하방을 열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뉴욕 증시 급락 그 뒤에는 대형 기술주들의 또 폭락세가 있는데 뉴욕 증시 내에서 기술주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 뭐 디커플링, 커플링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시장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잘 버텼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 메가캡이 좀 버텨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증시가 지금 뭐 거의 10% 가까이 빠질 때도 한국은 오히려 횡보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심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8월 이후에 계속적인 신고가를 찍었었던 미국 증시 대비해서 한국은 계속 횡보를 보였었던 선 조정의 영향도 있었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증시의 변동성이 1, 2%가 아니라 3, 4% 이상의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좀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도 공이 해당이 되는 게 결국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로나19 제약사안이 좀 잠잠해지면서 내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이 좀 돌아서는 걸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공백기가 좀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완벽하게 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좀 적지 않은 영향권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 시장은 약간 파생 상품이라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외따덕 현상이 조금은 작았었는데 미국은 주식시장 아닌 어떤 뭐 이따가도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콜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켜 왔던 부분도 있어서 그거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콜옵션 얘기, 그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나온 나스닥 고래 얘기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면 뭐 얘기를 드린 김에 최근에 이제 언론지상에서도 나왔고 뭐 나스닥 고래라는 얘기를 하는데 8월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뭐 어떤 뉴스가 나와도 다 이제 집어삼키면서 시장이 올랐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물론 나스닥이라는 좋은 기업들이 포진했었던 것도 있었지만 콜옵션을 상당한 베팅이 있었다라 그게 알고 봤더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의장을 위시로 한 세력지이지 않았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콜옵션은 뭐냐면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는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지만 최근처럼 주가가 빠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해지 수요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밑에서 더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가 하락이 더 좀 가속화되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더 증폭시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이거와는 좀 별도로 미국이 4에서 5% 변동을 보일 때 우리는 1, 2%로 좀 작은 변동성을 보이는 하나의 영향이지 않겠냐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콜옵션 거래가 뒤에 배경이 있었다면은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또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갔다 뭐 이런 지적도 있겠네요. 뭐 이제 무조건 이제 상승분이 만약에 10%라고 따졌을 때 10% 모두가 이 콜옵션 때문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상승할 때 조금은 그 왜곡적인 현상을 좀 가속화시킨 면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상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워닝 시그, 그러니까 경고 신호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가장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게 빅스라는 이제 변동성 지표가 8월 중순 뭐 정확히는 17일부터 이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도 거의 20% 이상 오르면서 뭔가 시장이 변동성을 좀 반영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가격이 어떤 하락의 촉매가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콜옵션에 베팅했던 것들이 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더 큰 낙폭을 보인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아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조정을 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나 뭐 국내 증시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또 최근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받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8월 중순이 아니구나.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슈만 보더라도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IPO의 어떤 거의 10조 원 가까운 지금 청약 그 자금이 몰려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어떤 화두가 이제 증시를 비롯한 여러 투자 상품의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장기적이라는 게 뭐 1년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시장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단순히 이제 수급만 갖고만 이 시장을 좀 컨트롤하기에는 좀 모멘텀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물론 하방이 미국보다는 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실적 베이스로 주도주가 좀 출연해 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나 실적이 또 10월 달에 시작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은 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국내 증시를 들여다보면은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라든지 5G 관련주 등등 이제 업종과 섹터별로 이슈들도 다양한데 여전히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주요 업종과 섹터는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이 여전히 주도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거의 전제 조건은 지금부터 시장이 이를테면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요 이제 상승의 모멘텀은 아시겠지만 정책이거든요. 연준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당국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그래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미국의 실업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낮추려는 노력 때문에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언택트, 2차 전지 뭐 이런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조금은 소강 상태로 들어간 상황인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약간 정책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단발성 재료들이 조금은 혼합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도 섹터가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에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상승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주도 섹터가 먼저 꺾이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주도 섹터들이 여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지수가 2,400을 넘어서 2,600까지 가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시총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움직여주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는 4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이던스나
DRAM의 어떤 가격 자체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한 그때 가서 반도체와 주력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하반기 또 한 번 주도주 교체와 함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하나의 팁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